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그 C샵 책이 나온다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죠? 원래 11월 말에 나온다고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편집이 끝날 때가 11월 말이고 출판이 되는 건 12월 중순이라고. 그래서 이 비디오가 나올 때쯤이면 굉장히 가까웠을 것 같은데, 그 책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책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엔. 그 책을 작업하는 도중에 이제 말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자. 그 책을 작업하는 도중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느낀 게 정말 프로그래머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로서 되게 즐거웠던 경우가, 이제 되게 단순 노동을 해야 되는 일들을 제가 코드를 짜고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런 게 있었고, 되게 시작 초반은 그거였고, 뭐 남도 제 코드에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세상이 도는 게 보인다라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나중에 더 뒤에 가서 그냥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돌아야만 하는구나. 어찌 보면은 세상이 많이 컴퓨터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이제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던가 논리력을 되게 많이 늘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훨씬 넓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나이스하게 말하고 따르게 말을 해도 실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보는 눈을 얘기한 거죠. 오늘 얘기는 그 단계는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을 해서 내 인생이 편해지는구나, 내 시간이 편해지는구나 라는 걸 느낀 계기예요. 그래서 그냥 책 한 거 조금 했으니까 재미삼아 그냥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책을 작업하는 도중에 이제 사파를 그려야 됐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려주셨죠. 근데 제가 예전에 프린팅 쪽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웹2 프린트 일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PDF 스펙이라던가 무슨 AI 그 일러스트레이터라던가 포토샵 이런 쪽 굉장히 잘 아는데, 그리고 무슨 뭐 프린팅을 할 때 보통 칼라 색깔 들어간 책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풀 칼라가 아니라 딱 색을 뭐 2개라던가 3개 스팟 칼라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거로만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프린트에서 한번 검정색 찍은 다음에 그 스팟 칼라가 이제 레드라면 한 번 더 찍으면서 레드 있는 부분만 찍고, 두 번째 스팟 칼라가 옐로우면 또 들어가서 옐로우 부분만 찍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딱 2가지 3가지 색만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출판 방식이 있어요. 근데 책도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 책이 나오는 거는 이제 2도 채색이라 그랬는데 스팟 칼라 2개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 하나 색깔이 약간, 제가 생명 쪽이라서 색약 쪽이라서 제 색깔은 모르겠지만 약간 푸른색 쪽이요. 푸른색, 파란색 쪽, 분청색 쪽이었고, 하나는 약간 갈색 쪽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두색일지도 몰라. 어쨌든 그런 2가지 색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은 잉크를 쓰되 명도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색이 이 2가지 색을 쓰고 명도를 바꿈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색을 쓴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줄 수는 있죠. 또 그렇게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줄 몰랐어요. 벡터 쪽으로. 그에 비해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이제 인디자인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디자인을 쓰려면은 인디자인 안에 이제 인디자인은 책 같은 거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이미지가 들어갈 때 포토샵 이미지를 곧바로 넣지는 못해요. 근데 AI 거는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 일러스트레이터 거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포토샵을 만들어서 일러스트를 보내주니까, 그러면 어차피 포토샵 만들 거면 포토샵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포토샵에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제 텍스트는 언제든 바꿀 수 있게 폰트를 좀 썼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 남겨달라 그랬는데, 포토샵에서 2도, 그러니까 스팟 칼라를 2개 쓰면은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해서 보내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림 그리는 분들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럼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텍스트는 있는 그대로 보내주고 대신 스파칼라 2개도 해달라 라고 해서 그게 안 돼갖고, 그러면 이제 스파칼라 색을 이제 그냥 페인터 이렇게 색칠할 때 고른 다음에 그걸로 명도 조절하면서 그려놓고 거기에 텍스트는 그대로 남겨갖고 보내줬어요. 이렇게 하면 되냐? 근데 그쪽에서 된대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사파가 몇십 개인지 모르겠지만 100개는 안 되지만 80개는 넘었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 그 사파를 한 80% 작업을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2도 채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출판사에서 받아보고 확인을 안 해보고 된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출판이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80 몇 개를 손수 다 이걸 다시 이도채색으로 옮기기에는 텍스트가 빠개지고, 그러면은 텍스트에서 옮기는 법은 있어요. 사실은 한 가지 색을 칠한 거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걸 복사한 다음에 이도채색 중에 한 가지 색상에 이제 레이어로 붙여놓고, 그러나 이제 요 한 색을 붙여놓는 거니까 그레이 스케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파란색 계통의 색은 파란색 컴포넌트가 크지만 그린하고 레드는 작잖아요. 그럼 파란색이 80%였다고 하더라도 레드하고 그린이 섞이면서 이제 그레이 스케일, 회색 그 컬러는 80%가 안 되고 한 50%, 40% 정도 색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다, 한 50 몇 프로 나오겠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원래 원했던 농도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도색으로 붙여놓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붙여놓은 다음에 원래 그 색이 뭐였는지 아니까 커브 함수를 써갖고 이걸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맨손으로 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판사에서 하냐, 아니면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하냐 생각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이제 확인을 부탁했는데 이제 오케이가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뭐 그 사람이 뭐 책 디자이너지, 그리고 뭐 아티스트도 했겠지만 저만큼 이 색 변환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렌더링 엔지니어 했었고, 출판업계에서 실제 웹에서 만들면 PDF 뽑아내는 것까지 만들었고, PDF에서 SVG 뽑아내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그리고 뭐 CMYK 뭐 이런 변환도 되게 많이 했었고, CMYK RGB 이런 거.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코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뉴얼로 해야 되면은 일단 PST 파일 만들어 두고, 텍스트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카피를 만든 다음에 모든 거 머지한 다음에,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세 컬러가 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색별로 머지를 한 다음에 그걸 다른 채널에 붙여놓고 커브 조절하고, 다시 두 번째 색상 붙여놓고 커브 조절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파일이 두 개가 있다는 것도 되게 짜증이 나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전에 게임 만들 때 렌더링 엔지니어 하면서 온갖 파이프라인 자동화한 것처럼 자동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포토샵에 스크립트가 있다는 건 알아요. 포토샵에서 굉장히 많은 걸 스크립트를 짜갖고 이제 내가 원래 손으로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도큐멘트 열고 스크립트 이제 어떻게 짜는지 보고, 와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구나, 망할 것들. 그러면서 자바스크립트 짜갖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과정을 이제 자동화를 시켰어요. 뭐 처음에는 좀 더 자동화를 잘 시켜갖고 실제 무슨 색이 쓰였나 확인해서 어느 쪽으로 옮길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뭐 그 정도 자동화까지는 힘드니까 그러면 모든 레이어에다가 이게 스팟 컬러 1인지 2인지 이름으로 적어주게 하고, 그 앞에 토큰 같은 걸로, 그럼 그걸 읽어서 이게 1번이면은 그 색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한 다음에, 이 그레이스케일로 변했을 때 원래 있던 그 색상 하나가 몇 퍼센트 감소가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 놔서 그 감소한 만큼 다시 늘려주고 붙여주고 파일 새로 만들고.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저희가 포토샵으로 있는 파일을 열어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요. 그럼 2도 채색으로 된 제대로 설정이 된 포토샵으로 나와요, 다른 파일이. 이 파일은 텍스트를 바꿀 수는 없지만 텍스트를 바꾸고 싶으면 원래 파일 다시 가서 텍스트 바꾼 다음에 스크립트 실행하면은 다시 이 파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크립트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공유를 했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변화해서 주기에는 그쪽에 또 텍스트를 바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지우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레이어 맘대로 작업하고 지우고 싶은 거 마음껏 지우고, 단 끝나면 스크립트 하나 실행하면 PST 파일 제대로 나오니까 그거를 인디자인에 써갖고 제대로 쓰자 라고 해서 실제 테스트 끝났고 제대로 돌았어요. 이걸 매뉴얼하게 했으면 일단 한 번 다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은 몇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뭐 바꿀 때마다 또 다시 한번 다 해야 되니까 실제 들어가는 시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하루 정도는 낭비했을 거고, 아니면은 더 컸으면 이틀 정도 낭비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크립트 짜는데 제가 걸린 시간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눈곱대 하고 막 짜증내 하다가
점심 먹을 때 정도에 끝냈던 것 같으니까 2시간, 3시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이걸 끝내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스크립트를 나중에 쓸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출판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마음껏 작업해요. 그냥 레이어 이름만 바꿔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프로그래머로서의 좋았던 기분이에요. 그냥 4시간 아꼈다. 그리고 이거 일했던 사람들, 뭐 책 편집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림 그렸던 사람도 그렇고 일 다시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잘했어 이러면서 혼자 프로그래머를 정말 잘한 것 같다 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뭐 어떤 언어를 받든 어떤 SDK를 보든 어떤 라이브러리를 보든 문서 읽어가면서 실행해 보면서 이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데 이제 난 녹슬지 않았어 이런 뿌듯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이 나올 때가 됐고 제가 바라보는 미래는 뭐 100%라고 확신은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책을 쓴 이유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초반 때 이제 우리 아버지 사무실에 가면은 경리 언니가 이제 보석글이었는지 뭐 비슷한 거 있어요. 엑셀 비슷한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비슷한 건데 보석글은 아니겠다. 로토스였던 것 같아. 그걸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질문을 해왔는데 저는 엑셀을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프로그래밍은 좀 할 줄 알았지만 그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경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리가 비하 발언은 아니죠. 아닐 것 같아. 뭐 맞다면 죄송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걸 전혀 못 썼어요. 손으로 다 했고 그게 실제 경리로서의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엑셀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드물었고 그거를 잘했으면 이제 뭐 미래에 좀 대처가 된 사람이었고 아무래도 구닥다리 취급은 덜 받았겠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겠죠. 지금은 엑셀 못 쓰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맞아요. 그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거는 필수 기술이 됐고 그만큼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했던 프로그래밍도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엑셀도 간단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꽤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브라우저도 그랬고 뭐 스크립트 간단하게 지원하는 아트 패키지도 있고 요즘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면 그런 스크립트 다 짜잖아요. 그래서 툴이 생기지만 그 외에 스크립트 짤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게 반드시 손으로 하는 코딩이 아닐지라도 그래프를 그릴지라도 뭐 레코딩은 좀 다른 얘기죠. 뭐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지라도 그런 식으로 점점 모든 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요즘 뭐 폰 같은 데 보면 오토메이트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이런 개념으로라도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한다고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사무직 사람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뒤쯤이라고 대충 얘기를 할게요. 10년, 20년 그쯤 뒤에는 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쪽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던가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요 정도 스크립트를 할 수 있었다면은 뭐 그까짓 거 한 2시간 주면 제가 스크립트 짜고 완성시킬게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지금 프로그래밍의 정규 과목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그 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반드시 필수 기술이어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서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걸 뭐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했던 거죠. 뭐 이런 거 엑셀을 쓰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무 빨리 업무량이 늘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조그만 일을 하고도 괜찮았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실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였냐면은 그래서 그러면 그 옛날처럼 느리고 이제 단순한 그런 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쓸 때도 다 손으로 일일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사람들이 불평을 덜 가질까? 아니면 이 단순한 일을 왜 맨날 하고 있어야 돼? 빨리 끝내버리고 다른 재밌는 일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까? 그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어쨌든 간에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되게 재밌고
이제 아, 내가 뭔가를 자동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이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 한마디로 MMO 할 때 이제 봇 돌리면서 이제 봇이 알았어. 아이템 주워주면 아, 난 레벨을 올리고 있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참 재밌는 거다. 많이들 프로그래밍 하세요. 제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포표였습니다.